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길게 3년 동안 일성을 부렸는데 이제 대면에서 회의도 하고 또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영주 총회에 왔는데 작년에 최상수 지회장님이 지회장으로 당선이 되고 두 번인가 행사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장소가 변했네요, 그죠? 네. 제가 지금까지 영주 지회 행사를 할 때 저쪽에 다른 예식장에서 했는데 그 예식장이 이제 없어졌는지 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오늘 오니까 들어오는 순간 제가 와우 했습니다. 냄새가 달라요. 네, 냄새가 다르고 굉장히 좀 쾌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오늘 또 이 전시 메뉴가 또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네. 일치월장했습니다. 네, 일치월장했네요. 최상수 우리 지회장님과 송효근 센터장님께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세요? 네. 다들 생각하지만 안 하시고 있죠, 그죠? 저는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제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죠? 또 다가올 미래를 걱정을 합니다.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까? 또 만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간 것 후회하지 말아야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네. 미래는 다가오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일이 올까요? 내일 옵니까? 네,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자고 나면 내일이 오지만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이 행사가 끝나서 집에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주무시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후회 말고 또 다가올 미래를 걱정을 말고 지금 현재 즐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를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합니다. 과거에도 행복을 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지 36년이 됐습니다. 네. 지금 빛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눈을 뜨고 대화를 할 때 눈 시선을 맞춘다고 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빛도 보이질 않습니다. 네. 36년 시각장애인 생활을 하면서 빛을 보지 못한 게 25년이 됐습니다. 네. 깜깜한 밤중이나 지금 등불이 있는 여기나 또 밖에 햇빛이 있는 곳에 나가도
똑같이 까맣게 보입니다. 예, 제 눈안에 수많은 별들, 반짝반짝하는 눈안에 별들이 보인다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런데 밖에 나가면 따뜻한 이제 햇살, 해가 떴구나. 햇살이 따뜻하지 않으면 구름이 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를. 예,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았죠. 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북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뭐를 더 드릴까 하는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억만큼의 부자, 돈 많아? 예. 그렇죠. 그것도 행복할 수 있겠죠. 나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불행하겠죠. 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돈과 가난과 그런 것이 행복과 불행을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이 뚜렷하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북의 시각장애인에게 있었던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년 전에 우리 한 시 지회의 회원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좀 도와주세요. 뭐를요? 제가 1억 4천만 원 사기를 당해서 돈을 10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소를 해놨는데 돈을 못 받는데 회장님 좀 도와달래. 아니 고소를 해놨으면 경찰이 해결을 하겠죠. 그걸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하는 말씀이 시에서 한 6천만 원 환수당하게 생겼대요. 이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기초수급자였던 거예요. 자녀도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기초수급비를 십수년간 모읍니다. 네. 쓰고 아끼고 또 얻어서도 먹고 우리 행사에 나와서도 즐기고든 하죠. 수급비를 십수년간 자녀 거 등 모읍니다. 또 자녀가 몇 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엄마를 갖다 줘요. 그 돈도 모아요. 네. 물론 그 시각장애인은 나중에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 모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 1억 4천만 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초등학교 친구 통장을 빌려요. 거기에 반을 넣어요. 또 친오빠의 통장을 빌려요. 거기에 또 반을 넣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 자원봉사자가 아주 친절히 다가와서 차를 태워서 저녁 대접도 하고 나들이도 시켜주고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수년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덤프트럭을 사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 돈을 여기 나눠두면 오빠가 뺏어버리면 그만, 친구가 뺏어버리면 그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친구나 친인척의 통장을 빌려서 돈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통장 임자가 돈을 뺐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그래서 내가 많은 이자를 줄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도와왔습니까? 이 두 분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 남자가 그 돈을 주질 않습니다. 돈 붙들고 사긴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이자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줍니다. 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당했다, 고소하라 이래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죠. 이 분은, 돈 빌려간 분은. 근데 결론은 사기가 아닙니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돈을 빌려간 게 됐습니다. 갚겠다고 내가 사업하다 실패해서 내가 그래서 못 갚은 거지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성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괘씸합니다. 이 우리 시각장애인 수급자 회원이. 그래서 시에다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기초수급비를 그동안 모았다. 또 자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돈을 모았다. 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고 시에서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신고를 한 들어온 거를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수급을 기초수급 지원을 해왔던 시에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발 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변상액이 6천만 원 나왔습니다. 환수.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그 돈을 갚아요? 그래서 그 돈을 탕감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부탁은. 제가 시의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에서. 자, 이분은 평생 수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받아야 될 수급비에서 차감을 합니다. 6천만 원을 매달 일정 부분을 덜 주는 거죠. 그렇게 차감을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 회원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시에서 차감을 당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였는데요. 네, 혼자 삽니다. 네,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그죠? 활동지원사하고 이렇게 두 분이 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네, 모든 재산이 그 활동지원사대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뒤 부분을 들으니까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깊은 내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 10년쯤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지회장님 중에 수급자가 있었습니다. 지회장님이 돌아가십니다. 제가 명확히 아는 것이 수급비를 모으고 등등등등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돈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통장에는 없습니다. 그죠? 매달 수급비를 받으면 빼냅니다. 그 5천만 원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정도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너무 깊은 농속이나 어디 저 단지속이나 그죠? 등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 행방이 땅속에 묻혀져 있었든지 아니면 단 한 사람, 이분도 우리 시각장애인들 중에 다수가 사람들 잘 못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분도 역시나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통장 이 돈 빼오고 입출금하는 신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5천만 원 가량의 돈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걸 안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 사례는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드린 것에 좀 납득이 갑니까? 네, 네, 납득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영주 회원님들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회원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좋은 거 하나 받으면 찾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위해서 남겨뒀다가 또 수년을 모았다가 주는 회원님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법인에서 또 복지관에서 많은 것들을 회원님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원님이 하시고 회원님이 드시라고. 이불을 드렸는데 왜 자식을 주냐고요. 내가 덮어야죠. 많은 우리 회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어른들이 좋은 거는 다음에 그죠? 집에 좋은 그릇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행사할 때 집에 대소사 있을 때 그때 쓰려고 집에 잠겨두는 거 있죠. 좋은 거 자식이 사줬는데 내가 알고 나중에 좋은 큰일 있을 때 입으려고 집에 넣는 거 안 입은 거 있죠. 네, 그거요. 내일 다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사들이 이 쓰레기 치우러 왔을 때 그거 다 치운답니다. 네. 자, 죽은 사람보다 안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 꾸꾸하다가 남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대로 지금 당장 쓰세요. 오늘 밤, 저녁에.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아껴놓은 옷, 내일 당장 입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네, 맞죠? 제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엄마도 이불을 갖다 드렸는데, 엄마, 덮던 거 당장 버리고, 이거 덮어래. 내 확인한대. 그래서 그 다음날 확인했습니다. 당장 덮었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과일도 제일 좋은 것부터 먹고 여진 거 나중에 먹어라. 우리 어릴 때 키울 때 좋은 거는 자식 새끼 먹이고 상한 거 삐져갖고 그것도 엄마 이거 잘 안 들어봤어요. 맞죠? 네. 엄마는 제일 나쁜 거, 자식은 제일 좋은 거. 그렇게 키워놨더니 자식 새끼들이 지금 안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회원님들은 좋은 거 내 입에 넣고 내 잘 안 돌본 자식은 안 줘도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갖고 있는 돈 마구마구 쓰세요. 아시겠죠? 마구마구 쓰시고 없으면 자식 새끼한테 받아갈 수 있어. 네? 그리고 행사 나오고 이러면 우리 회원님들 지혜에 우리 임원들 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행사하면 어디 다니면서 행사하니까 도와주십사하고 많이 이제 다닙니다. 우리 회원님들 그런데 좀 참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영리 회원님들 많이 참조하는 거 알아요. 지금 우리 경북에 있는 수많은 지혜 회원들이 10년 전에는 참조 100명 회원 같으면 한두 명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100명 회원 같으면 5, 60명은 참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 회원님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좋은 행사, 좋은 음식 먹고 오늘 집에 가서 새벽 쓴다 아시겠죠? 내일 좋은 옷 입으세요. 네. 그래야 그 다음날 돌아가셔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 맞죠?